안녕하세요, 풍구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와, 이렇게 또 주변이 환해졌는데요. 오늘 기온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닌데 살짝 썰렁하네요. 왜 그러냐면 바람이 좀 많이 불어요. 휘잉하고 계속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소리가 지금 오디오로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 바람이 불고 있어요. 영상 5도인데도 꽤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어제하고는 또 좀 달라요. 낮 최고 기온은 대략 한 16도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네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는 둘 다 보통이고요. 조금 괜찮은 편이죠. 계속 나쁨 수준이었는데 오늘은 나쁨 단계는 아니네요. 이럴 때 얼른 밖에 나와서 걷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오늘 같은 날은 바람이 불어야 미세먼지가 날아가는 그런 이제 상황은 오게 되니까 미세먼지 날리는 데는 바람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보면 기네스 펠트로라는 이제 할리우드 배우가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50대이긴 하지만 예전에 저는 이 배우를 처음 봤던 게 언제였냐면 위대한 유산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때 제가 진짜 기억이 좀 선합니다.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죠. 타이타닉 98년도에 한국에서 개봉이 됐을 거예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케이트 윈슬렛 주연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타이타닉. 말 그대로 타이타닉이라는 배조, 거대한 이제 배가 침몰하게 되는 그 과정을 이제 이 두 인물 두 인물 이름도 기억이 나네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경우에는 잭 도슨, 잭 도슨을 연기했고 케이트 윈슬렛은 로즈라는 인물을 연기했죠. 이 둘의 신분이 달랐고 이렇게 배를 탄 목적도 달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이 둘은 의기투합이라고나 할까요? 같은 이제 서로의 마음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 아마 그 당시에 그 시절에는 누구나 다 감명 깊게 봤었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들에서는 참 가슴 아픈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도 98년도에 이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봤는데요. 타이타닉을 영화로 볼 때,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볼 때 진짜 집에서 보는 것보다 영화관에서 보는 거 그 느낌이 이제 사뭇 달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타이타닉이 계속 이제 약간 주말의 명화처럼 또는 케이블 TV에서 계속 방영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타이타닉을 봤을 때 가장 진짜 감명 깊었던 그 순간은 바로 극장에서 봤을 때, 영화관에서 봤을 때이기 때문에 그 감동을 이렇게 이어가는 게 참 그 영화를 통해서 플러스 그때 그 정서를 통해서였죠. 근데 제 기억에 재밌는 게 타이타닉이 그때 극장에서 이렇게
시작하기 전이었던가요? 시작하기 전이었을 거예요.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은 보통 이제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잖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여운까지 계속 이제 이렇게 느끼면서 있어주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바쁘게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전에 위대한 유산이라는 영화의 예고편이 흘러나왔는데 그게 한편으로 저는 좀 쇼크였어요. 좀 충격이었죠. 그때 울려 퍼지던 음악이 모노라는 팀이죠. 모노라는 그 당시에 유럽 출신 그 가수들, 그 팀들이 노래 스타일이 뭔가 몽환적이면서 사람의 어떤 막 정신을 파고드는 듯한, 몽롱하면서도 브리팝이라고 했던가요? 브리팝, 트리팝 계열의 그런 음악들을 많이 선보이곤 했는데, 그 당시 또 떠올려보면 리알토라는 또 그룹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 이제 약간 비슷한 계열의 음악으로 이제 생각이 됐는데, 그 당시 모노라는 팀이, 그 그룹이 라이프 인 모노라는 그 음악을 배경으로 깔면서 기네스 펠트로의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남자 배우 에단 호크가 있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중년 배우, 그 당시에 로버트 드니로도 같이 나왔습니다. 같이 출연했습니다. 이게 위대한 유산이라는 작품은 찰스 디킨스의 원작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을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그 고전, 그 고전을 원작으로 해서 만든 영화. 감독이 알폰소 쿠아론 감독이죠. 감각적인 영상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러니까 그 영화 자체를 그 당시에 타이타닉을 보기에 앞서서 예고편을 봤는데, 이 예고편 자체가 그냥 하나의 충격이었던 거죠. 약간 CF적인 그런 상업 광고 같은 느낌의,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영화하고 광고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광고도 스토리텔링이 있는 걸 아시죠? 당연한 얘기죠. 그 안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광고만의 이야기가 있죠. 안에 그게 강렬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좋은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이미지와 이야기와 느낌들을 담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기네스 펠트로, 그 영화의 어떤 분위기와 함께 기네스 펠트로라는 배우를 이제 처음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와, 향후 레전드를 이어가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죠. 그 후에 진짜 좋은 작품들 많이 출연했죠. 가장 가까운 예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로는 뭡니까?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토니 스타크의 연인 역을 하잖아요. 로다주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 함께 계속 어벤져스 아이언맨을 옆에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역할을 꾸준히 이어왔었죠.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내겐 너무 가벼운 그녀였던가요? 로맨틱 코미디에서도 활약을 했었습니다. 또 좀 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 영화는 한 99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슬라이딩 도어스라는 영화가 있죠. 그때부터 이제
기네스 펠트로의 그 영화계에서의 어떤 입지라고 할까요? 그 비중이라고 할까요? 최고의 스타 자리를 계속해서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우 자체는 또 피지컬이 되게 좋은 배우고 키가 크죠. 니콜 키드먼 같은 배우도 상당히 키가 큰데 아마 그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서도 진짜 자신만의 어떤 영화적인 그런 매력을 다양하게 이제 뽐내고 있는 그런 배우. 저한테 있어서는 그때 타이타닉이 개봉하던 그 시절에 위대한 유산으로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기네스 펠트로도 아마 모델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배우를 하기 전에는 모델을 먼저 했었던 그런 배우였습니다. 지금도 뭐 물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배우가 최근에 법정 소송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게 다소 좀 황당한 사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어떤 다른 사람하고 추돌을 한 것 같습니다. 부딪혔어요. 어디서였냐면 스키장이라고 합니다. 로키 산맥에 있는 어떤 스키장이었는데 거기서 아마 스키를 타고 있었겠죠. 둘 다, 당사자 둘 다 타고 있었는데 전하는 소식에 의하면 둘이 부딪혔는데 기네스 펠트로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쪽에서 먼저 부딪혔고 그 스키가 자신의 다리 사이로 들어오는 것을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당사자 기네스 펠트로의 상대방 같은 경우 70대 노인인데요. 이 사람이 그때 추돌로 인해서 뇌 손상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송을 건 당사자는 그 70대 노인인 거죠. 그렇게 부딪혀서 그 충격으로 인해 넘어졌고, 그 충격으로 인해 몸을 크게 다쳤으며 뇌 손상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제출을 했겠죠. 의사의 소견 같은 것도 냈고, 주변 가족들의 또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기네스 펠트로는 이걸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송을 이렇게 소송 당사자로서 법정에서 만나겠죠. 우리 돈으로 한 4억 정도를 그 배상액으로 제시를 한 것 같은데, 근데 한번 가만 생각해 보면 말이죠, 그 4억 정도 되는 그 금액은 대략 한 30만 달러죠. 기네스 펠트로한테는 진짜 그냥 이야기해서 막말로 말이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가만 살펴보세요. 그냥 그 돈을 지급할 수도 있는데 됐습니다 하고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주고 소송을 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 그렇지 않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오히려 내가 나는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그러한 특정 금액을 제시하면서 배상을 하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본인도 같이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거 아주 상징적인 소송이에요. 그 배상 금액이 $1라고 합니다. 그 상대방 70대 노인한테
기네스 펠트로 자신이 입은 그런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자신도 그 당시에 다쳤다고 하거든요. 다리 쪽을 좀 다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 사실은 이 사람하고 진짜 막 진흙탕 싸움 비슷하게 막 하려고 했다면 더 큰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그런 거죠. 사람마다 피해를 입는 그 어떤 가치가 좀 차이가 있게 돼 있죠. 예. 특히 기네스 펠트로 같은 사람 영화 배우고 천문학적인 이제 금액의 그런 개런티를 받고 예. 배우의 역할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 액수가 진짜 어마어마해질 수가 있어요. 특히 다리 같은 곳을 많이 다쳤다. 다리 보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만약에 다리를 다치게 되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그 최대 액수 뭐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막대한 어떤 보상금을 또는 배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상징적으로 딱 1달러의 그 맞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래도 아마도, 그러니까 물론 재판으로 이 사항이 가려져야 되겠지만 그래도 진실은 살짝 제 생각에는 기네스 펠트로 쪽에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 당시를 스키장에서 말이죠. 스키장에서는 누가 더 그 아래쪽에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로프라고 하죠. 그 경사진 그 언덕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데 앞서 지나가는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거죠. 앞서 누군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뒤에서 덮치거나 밀치거나 한다면 앞서 가던 사람이 진로 방해를 한 건가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뒷사람이 추돌을 한 걸로 봐야 옳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때 그 상황이 정확하게 정의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CCTV라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니면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야 되겠죠. 그걸 하는 곳이 바로 법정이고요. 판사들의 역할을 이겠습니다. 변호사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이제 주장을 할 거고요. 근거를 제시할 거고, 판사들이 판단을 할 테지만, 여기서 저는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정황 증거로서 이 양 당사자가 서로 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기본적인 설정 세팅이 있잖아요. 그 세팅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물론 아주 논리적으로 이 두 사람의 그 상황에서 잘잘못을 가려봐야 하는 건 맞지만, 상황, 정황에 대한 좀 판단을 한다면, 만약에 진짜 실제로 기네스 펠트로가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걸 그냥 보고 넘어갔을까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가지 과거 사례들을 무시를 할 수가 없죠. 보통 이제 그런 진짜 인기 있는 스타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특정 상황에서 만나게 되고 어떤 불상사가 있게 되었을 때 좀 많은 사람들이 그 스타에 대해서, 그 셀럽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떤 막대한 금액의 뭐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말이죠. 살짝 일단 배경으로서 그런 생각이 깔리는 거는 좀 막을 수가 없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여기 좀 일단 서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당사자가 이제 제시하는 어떤 금액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딪히는 순간이 어땠는지 양 당사자가 하는 설명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셀럽 입장에서, 그 스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그냥 조용히 해결되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어떤 다툼이 있는 상황, 분쟁이 되는 상황을 굳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이게 막 이슈화 돼서 문제 제기가 되는 거를 그 당사자들도 선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그냥 해결해 줄 수도 있겠죠, 합의에 의해서. 그런데도 그런 방법을 찾지 않는다. 그 금액이 크지 않다, 본인한테 있어서. 그리고 상징적인 소송을 제기를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이거는 조금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요즘에 벚꽃의 개화 시기가 좀 앞당겨져 가지고 좀 각 뭐 지자체마다 벚꽃 관련 행사를 많이 하는데, 벚꽃이 만발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몰리는 그런 지역들이 좀 유명한 곳이 있잖아요. 남부 지역도 있고 중부 지역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뭐 벚꽃 축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진해 군항제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벚꽃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서 원래 미리부터 정하고 있던 그 일정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저도 한번 쭉 살펴봤는데 한 4월 초 정도? 4월 초에서 4월 중순 정도로 많이 그 일정을, 행사 일정을 잡아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개화가 된 그 많은 벚꽃들이 그보다 일찍 져버린다면 사람들이 이제 발길을 돌려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추진하는 그 지자체 입장에서는 많은 걱정을 좀 이번에 갖고 있다고 합니다. 뭐 뉴스에서 보면 이번 그 개화 시기가, 이렇게 벚꽃의 개화 시기를 측정했던 그 히스토리 안에서 이 엄청나게 막 오랜 시간 동안 측정을 해왔던 것 같아요. 거의 한 100년 가까이 측정을 해온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빠른 시기, 개화가 빨랐던 시기가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3월 말쯤, 3월 한 25일이죠 24일, 25일 이렇게 개화되는 그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이상 고온 현상으로 진짜 지난주에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 마치 여름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상당히 더웠죠. 사람들이 또 반팔을 입고 다니기도 했고, 반팔 티 차림의 사람들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게 좀 신기한 일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하여튼간에 벚꽃 구경을 가는 분들 조금 판단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타이밍에 이렇게 꽃 구경을 잘 좀 하시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3월 26일 곧 있으면 진짜 완전 만발할 그 벚꽃을 기대를 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든 부부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